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고객분들이 갑자기 오면은 싫어하죠. 그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싫어합니다. 예. 내 인테리어만 잘 되면 끝. 노노.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인테리어. 여러분의 담비 같은 인테리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 조박사입니다.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어떤 게 좋을지, 인테리어 현장에 이제 왜 고객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이제 그거부터 한번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조 박사가 이제 소시적에 사업장을 내고 총각대 이렇게 할 때는 조 사장님 믿고 잘 해주십시오 이러고 현장에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다 끝나고 그냥 고맙습니다 조 사장님 앞으로 또 공사 또 부탁해요 이러고 그분들이 뭐 또 소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또 고객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네, 거기서 조 박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 또 우리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시청자분들이 접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인테리어의 사건 사고를 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 인테리어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잠수를 탔다, 하자에 대한 AS를 안 해서 물이 새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 고객분들이 불안하세요.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의 중심은 고객분 입장에서는 이제 평생에 뭐 한 번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잘 모르세요 이 공사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밤에 이렇게 생각나시면 또 불안하신 거야. 예. 이거 내가 얘기 안 하면 다음날 가서 엉뚱하게 돼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걸 평생 보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의 어떤 프로세서, 공정을 잘 모르시다 보니 그게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조 박사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공사의 프로세스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조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일단 이제 지니어스 견적 상담, 네, 30분에서 1시간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측, 그 다음에 3번 계약, 4번은 자재 미팅, 5번은 현장 설명, 공사 시작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 시작됩니다. 철거, 창호, 전기, 설비, 목공, 타일, 도장, 이제 벽지, 도배, 그다음에 마루, 이렇게 되죠. 가구명. 이제 그런 과정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고객분이 와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가 이제 현장을 이제 철거를 해놓고 했는데 뭐가 이게 고객분이 체크해야 될 게 생겼어요.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분 언제 만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때 오셔야 돼요. 뭐 담당자가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덮고 그냥 알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쉽게 생각하시면 이러면 돼요. 저희 마음대로 했다가 다시 재공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인하고 한 번에 공사하는 게 맞으니 다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끝났는지 마감 미팅 하시고 그리고 이사를 하시면 끝납니다. 불시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밤새 잠을 못 주시고 고민하다가 새벽 6시 되면 딱 이제 알람 울리듯이 카톡을 뭐 줄줄이 보내시는 분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 연예인 두 분 공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저 공사할 때 책을 막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인테리어 외국 서적을. 그래서 저랑 뭐 한 3일 밤낮을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둘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한 후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솔직히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 연예인분, 저하고 지금 형동생 하시는 분인데, 저 혼자 형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제안서를 딱 드렸을 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이쁘게 해주세요.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이게 툭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런 것만 딱 얘기해 주시고 현장에 거의 안 오셨죠. 결과물은 어땠냐? 만족스러웠습니다. 반포자이에 계신 아주 굉장히 제가 좋게 생각하시는 고객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이제 공사 끝나고 제가 갔는데 오코드 호텔에 2달을 이제 자녀분이 계약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고객분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거기 이제 싱크대도 있고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 거기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더운 여름에 밖에 안 나와도 거기 코엑스에 뭐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시장도 있고 이런 데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했어요. 왜냐면 공사를 할 때는 이게 고생스럽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공사 기간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겠다. 긍정적으로 하시면
공사 마감도 잘 나옵니다. 예, 예, 좋은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매일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면서 이거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재가 뻔해요. 속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자재가 뭐 내가 뭐 이거를 좀 하면 자재를 좀 싼 거 쓰자, 싼 게 없습니다. 예,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고객분의 집이지만 내가 이 공사업체의 이 기간만큼은 일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공사업체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하지, 너무 공사 고객이 공사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특히 시공자들하고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뭐 이렇게 시공자들을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시공 품질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소통입니다. 아까 그 자재 미팅을 하는 것도 소통이고요, 현장 설명, 그러니까 현설을 하는 것도 소통입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대화를 뭐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빈번하게 그냥 어떤 프로세스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저희 회사 정도의,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인테리어 회사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에 좀 맡겨서 믿고 따라오시면서 뭐 어떤 고객분이 바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얘기 안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뭐 고객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너무 까다롭나요? 안 까다롭습니다. 그냥 꼼꼼하게 얘기해서도, 요즘은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조 박사가 이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 박사가 20년, 30년 전의 고객분과 지금의 고객분은 다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진상이니 어쩌니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약간 그냥 조 박사 소시적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고 맡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가 나쁘게 나왔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만족하시고 아직까지도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고객분들이 어떤 자재에 대한 니즈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신 거는 뭐 우리 인테리어 회사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뭐 내가 예민한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럼 당연히 뭐 고객분이 하고 싶은 뭐 어떤 니즈나 어떤 뜻을 전하시는 건 절대 꼼꼼하시고 뭐 내가 너무 힘들게 하나 저 사람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다 얘기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한 회사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소통을 하시는 게, 예, 그러면 나중에 공사 마무리는 어떤 만족도는 회사도 그렇고 고객분도 그렇고 제일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실 때는 특히 꼭 아셔야 될 게, 오시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고객이 내 집을 궁금한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내가 공사를 하고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는 집이고, 뭐 결국은 조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사가 끝나고 그 집에 머물 사람은 고객입니다. 예,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이 만족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오실 때는 이제 미리, 오실 때는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이제 직원이나 디자이너나 또 조 박사가 현장에서 뵙고 이렇게 뭐 어떤 궁금한 거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줘야지, 중간에 이제 혼자 이게 몰래 이렇게 막 밤에 막 퇴근하시고 막 8시에 불 꺼진 데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불도 켜고 보시면 불안하죠.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셔요. 예. 잠을 못 주무실 게 없어요.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고객분은 모르시니까 막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심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타일을 붙인다. 철거를 한다.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가 납니까? 그 고객분 그냥 덩그러니 혼자 오시면요, 작업자도 그냥 하던 거 계속 합니다.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먼지를 먹고 그 소음을 듣고 뭘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 매니저라든지 관리자가 있으면 정중하게 작업자분들한테 10분만 있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조용한 환경에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 예, 미리 얘기를 하시고 오시는 거는 시간 조율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밤에 또 퇴근하고 오셔갖고 불도 안 켜져 있는 현장에 그 핸드폰을 후레쉬 끄고 보지 마십시오. 위험해요, 현장. 공사 현장에 고객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고객분들이 갑자기 오면은 좀 필요하죠.
그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싫어합니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음료수 사갖고 빵 사가지고 오셔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고객분들은 내가 음료수 사고 이렇게 빵을 사갖고 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한 15년 전에는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공사를 하는 분들이 집주인분들 오시면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시고, 또 이런 걸 사오셨냐 이러는데, 뭐 요즘에 이제 시공분들은 바쁘세요. 바쁘시고 또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건 싫어하시죠. 그게 뭐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시공에 옆에서 감당 배출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예. 고객이 걱정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자꾸 내가 시공하는 걸 왜 감시하듯이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걸 뭐 시공자분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오시면 보통 시공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이렇게 빵이라도 우유라도 음료수라도 사가야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 뭐 물론 고객분의 마음은 너무도 아름답고 고마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조 박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현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우리 작업팀들 분들이 이제 어떤 소통에 대한 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시공하시는 우리 시공하시는 분들에 하고 소통을 하시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을 하고 찾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 오는 거 대비해서 좀 열심히 준비해 놓고 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갑작스러운 방문을 불시에 검문을 하겠다. 불시 점검을. 저희는 뭐 고객이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따로 뭐 하는 건 없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항상 뭐 고객이 온다고 해서 뭐 정리를 안 했던 걸 더 하는 것도 없고, 요즘은 전반적으로 현장 컨디션들이 좋습니다. 정리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고객분의 생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연락을 하고 오시나 안 하고 보시나 똑같습니다. 오실 때는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회사의 어떤 담당자나 관계자랑 소통을 하시는 게 공사를 하시면서 걱정을 안 하시고 잠을 못 잔다 이런 거를 안 하실 수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다양한 썰을 듣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인테리어 경력 30년의 조 박사가 다양한 썰을 들고 고객분들을,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조 박사 화이팅!